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어제 또 추천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린 사마 네트워크스가 상한가를 또 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는 뭐 꾸준하게 코로나 치료제 섹터, 뭐 흐름이 끊길 때까지 이어가보자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녹십자 랩셀, 녹십자 홀딩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였고, 또 오늘 현대바이오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아무튼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오늘 현대바이오가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뭐 효과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고, 기존의 이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뭐 대웅이나 종근당 이런 종목들은 기존부터 꾸준하게 움직였지만, 실제적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준 거는 현대바이오였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현대바이오가 움직이면서 또 대웅과 뭐 종근당 뭐 이런 치료제 관련된 애들이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현대바이오에서 신호탄을 끄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료제 섹터를 다시 점검을 해볼 거고요. 거기에 KPM테크,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KPM테크까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기대감을 가져볼 종목으로는 어제 드렸던 NX 오늘 한 2% 정도 오른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뭐 갭 자체가 4%가 떴었죠, 아침에. 그리고 거기에 하츠까지 해서 오늘 녹화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종목 들어가기 전에 지수를 잠깐 보면요. 오늘 코스피가 1.32%, 코스닥이 0.72%가 올랐어요. 오르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한 하루였습니다. 뭐 어제도 지수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장에는 코스닥이 강했지만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그 상승의 폭을 코스피가 다 잡아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흐름이었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했다. 상승은 약하고 하락은 강하다. 그게 뭐 코스닥이다. 왜? 가벼우니까. 받쳐줄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이 팔더라도 나중에 들어오는 수급을 생각했을 때 좀 더 호가창이 단단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자체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1%가 빠졌다. 그러면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대형주들은 많이 빠져야 2에서 3%예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이 1%가 빠졌다. 그럼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은 3에서 8%까지도 빠집니다. 뭐 개별 종목이라서 뭐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켜주는 힘이 없다 보니까 상승폭은 제한되고 하락폭만 크다라고도 아직은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흐름이 최근에 대형주로 쏠렸던 이 수급이 지금 이번에 어느 정도의 눌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눌림 속에서 매기세가 코스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코스닥의 종목들의 이 상승폭이라 그럴까요? 상승폭은 제한되고 하락폭을 강하게 좀 만들면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과정인 거냐, 그게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코스닥은 개잡주들의 모임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좀 전자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코스피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코스닥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예전 지수가 한참 빠질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요런 자리였죠. 요런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시장을 상승할 거라고 보고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어찌됐든 못해도 11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까지는 코스닥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라고 한 입장에서 조금 지금 현재 이 흐름 자체가 좀 아쉽긴 하고요. 자, 어찌됐든
자, 코스피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갭이 뜨는 게 낫다. 코스피든 코스닥에도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진짜 제대로 갭이 떴어요. 5일선 위로 갭이 떠서 오늘 3080이 1차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1차 저항을 뚫으면 3100, 3100 넘으면 3140까지 이 자리를 넘겨야 추세적으로 완전히 변경이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을 거예요. 일단 그 자리를 찍고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코스피는 일단 갭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하락하면서 기존에 상승하면서 이 갭 자리는 기존에 오르면서 채워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안 메꿔도 되는 자리이기는 해요. 하지만 뭐 시장이 꼭 요런 자리는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이 코스피가 오늘 이제 윗꼬리가 좀 강하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모양새에서 오늘 나온 이 몸통하고 또 위로 보면 몸통이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올라서 1% 빠지고 1%로 마감이 된 꼴이에요. 그럼 이제 반이라는 거죠. 그죠? 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시가가 살짝 갭이 떠서 오늘의 고점을 다시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 하나. 그렇지 않고 눌린다면 좀 많이 눌린다면 3050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저점을 2950포인트 정도에 지금 현재 잡아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자리에서 빠르게 굳이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 필요 없이 강하게 상승,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려면 내일의 저점은 어디? 30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가장 빠른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그림입니다. 코스피는 3050이죠. 3050, 조금 더 밀릴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3040이겠네요. 요 자리, 요 자리를 밀고 내려가는지 확인. 근데 웬만하면 위에 3050포인트에서 지지할 확률이 높다. 이 갭은 메꿀 확률이 높으니까 저점도 조금 더 밑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은 원래 오늘 만들었던 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 자리를 메꾸고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올 때는 3140포인트 위로 올라타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그렇다면 다시 한번 3200포인트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찍게 되면 이 95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위로는 962포인트 넘겨야 되는 거고 962포인트 위로 넘기면 970포인트 위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자리까지 찍고 얘도 윗꼬리를 좀 달고 밀렸어요. 그러면서 딱 963포인트에 마무리를 지어놨어요. 아슬아슬하게 넘겨놓은 거죠. 기술적 반등 구간을 아슬하게 넘겨놨고 추세를 넘길 수 있는 구간은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를 현재는 만들어 놓은 그림인 거죠. 기술적 반등인 거냐 추세적 반등이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그림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나쁘지 않은 건 코스피에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더 어제보다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제보다 고점을 높였다라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리 나빠 보이진 않는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내일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게 된다면 오늘의 고점 972포인트 3포인트인 게 975포인트를 넘어서는지 보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그 위로 올라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995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갭자리가 없어요. 일단 메꾸고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는 좀 흐름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밑으로는 단기적으로는 960포인트. 좀 더 밀리면 어차피 뭐 저점이 950포인트로 정해진 상태니까 단기적으로는 960포인트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96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빠르게 960포인트를 이탈해서 다시 한번 950포인트를 찍는 확인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지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인버스도 어제 말씀드렸던 게 2030원이었죠. 종가상 2030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탈을 해야 뭐다? 시장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025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지만 그 반등이 애매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지수가 빠지고 내가 올라갈게 라는 그림은 아직은 아니에요. 내일 하루 더 확인을 해보겠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내일 다시 올라올 때 고점 22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온다면 내일요 종가상 22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온다면 24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한다? 지수는 한번 빠지겠죠. 그죠? 그럴 그림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일단은 매구로 내려가는 자리거든요. 월봉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림 나오면 한 번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음봉으로 밑골이 달면서 그림을 만들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번 달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모습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아직은 조금 애매한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수 자체가. 하루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으로 이제 돌아와서 자, 오늘 사마네트웍스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쵸? 3,100원, 150원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큰 흐름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7,000원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오늘 상한가를 일단 갔어요. 무섭죠? 지금의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는 어렵다라는 거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럴 기회를 놓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찌됐든 축하드리고 자 현대바이오 일단 단기적으로 요 자리 위로 이제 올라와서 지지하고 난 뒤에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27,500원 말씀드렸죠. 요 자리를 넘겨야 추세적으로 반전되는 구간이다.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6,500원이었나요? 저도 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25,500원 넘기는 거 보면 25,500원 넘기면 27,500원 부분까지 그리고 이 자리를 넘겨야 추세적으로 반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확실히 수급이 강해요. 현대바이오는 확실히 들어올 때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상한가 축하드리고 내일 갭이 얼마나 떠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34,000원 34,000원을 넘기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갭 자체가 34,000원 위에서 뜬다 하더라도 33,000원만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33,000원까지는 좀 무리겠다. 3만 맞네요. 3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얘는 36,000원에서 7,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위는 솔직히 당장은 모르겠어요. 그냥 내일 당장 요렇게 뽑을 거냐, 요렇게 뽑고 신고가를 또 한 번 날아가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는 솔직하게 기대는 안 하는 그림이에요. 저는
저는 아직 그래요. 왜냐면 아직 뭐 대웅이든 종근당이든 이런 애들이 자리를 완벽하게 못 잡았어요. 그러면 얘만 뭐 미친듯이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요런 그림을 그려내긴 했지만 요런 그림을 그려냈으면 이 후장에 또 요런 그림을 그려낸다라는 보장은 없다. 분명히 첫 파동이 강했기 때문에 둘째 파동이 그렇게 강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여기서 대부분 1파부터 5파가 있으면 3파가 제일 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1파가 좀 강했어요, 얘는. 1파가 좀 강하게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3파가 또 이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려놓고 누르는 자리가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2평의 정리가 끝나면, 그리고 또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 그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요때 터졌던 거래량과 별반 차이가 없게 터졌어요. 확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강한 또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는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을 한 번은 털어내는 자리가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1차 34,000원 부분인 거고, 갭이 34,000원 위냐 밑이냐에 따라서 34,000원을 돌파해서 지지하면 36,000원에서 37,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 코로나 치료제 관련이에요. 얘도 기존에 상승을 하고 요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을 시켰고, 요런 자리에서 위로는 구름대 상단, 밑으로는 구름대 하단이 뭐다? 지지의 라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런 구름대를 시간이 지나면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나왔고, 그러면 큰 그림을 봤을 때, 자, 큰 그림을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흔들어대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뭐 하는 자리?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죠. 거기서 슈팅이 한번 나왔던 자리인 거고, 그런 횡보하는 자리에서 한번 올렸다가 다시 누르면서 이 박스권의 중간값 부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인 거고, 요 자리에서 한번 횡보하다가 한 차례 쏘고 다시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쏘고 또 한 차례 뭐였다? 바닥을 확인한 자리예요. 그죠?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는 그러면 종가상 49,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은 그래도 이 6만원대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단기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면 말 그대로 6만원 혹은 그 6만원 위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이 67,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면 어찌 됐든 요 자리는 무조건 거쳐야 된다. 어디? 56,000원 56,000원 부근을 올라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즉 무슨 소리냐? 신규로 매수가 들어갔다가 56,000원을 못 넘기고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3%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림인가요? 56,000원 4,000원이니까 그래도 한 5, 6% 이상은 나오겠네요. 그죠? 5, 6% 정도는 나오겠네요. 최소 8%네요. 8%. 8%까지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56,000원을 넘어서는지 체크. 56,000원 넘기면 6만원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6만원이 넘어가야만이 뭐다? 얘도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변경이 돼서 7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49,500원 종가상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웅. 자, 오늘 현대바이오가 움직이면서 좀 대웅하고 대웅제약도 좀 데려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 현대바이오, 대웅제약이 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폭이 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최근에 수급이 살포시 들어오면서 이 자리가 일단 변곡점의 자리가 나왔어요. 오늘 고점을 못 넘기긴 했지만 그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요. 그래도 요날보다 요날이 거래가 더 터졌고, 그리고 한 번 더 거래가 더 들어오는 그림이 나와야 완벽한 변곡점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하게 끝났어요. 현대바이오 상갈 동안 크게 큰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찌됐든 요렇게 추세는 여제 아직도 하락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현재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던 추세를 옆으로 돌리는, 횡보하는 자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요런 자리가 나온다라는 건 이제는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이 이상 더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이 안에서 박스권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안에서 박스의 흐름만 이루어진다면 뭐한다? 한 번 더 요런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얘가 추세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될 수 있는 구간이 53,000원 부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53,000원을 넘겨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얘는 63,000원 부근까지는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은 45,000원이 손절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한 차례도 눌리면 4만원대까지 눌릴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크게 거래가 터지면서 밀리지만 않는다면 이 자리를 지켜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쏘기보다는 한번 쏘고 다시 누르면서 뭐한다? 이 쌍바닥을 만드는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외바닥보다는 무조건 쌍바닥이 좋은 거고, 외봉보다는 쌍봉이 안 좋은 거고, 그죠? 그리고 대부분 주가가 올라오고 나면 쌍봉을 만들고 떨어져요. 왜? 한 번에 수급이 이탈을 못하니까 한 차례도 올리는 척 하면서 수급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외봉, 외바닥에서도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을 완벽하게 다 넣기에는 거래가 부족하니까 올리는 척 한번 해주고 누르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지들 물량을 조금 더 채운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53,000원 지지 여부, 밑으로는 45,000원 이탈하는지 여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죠. 대웅제약도 현재 자리에서 요 안에서 박스권 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죠? 요 안에서 박스권을 칠 거다. 종가상 149,500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얘가 추세가 반전되는 자리는 175,000원을 넘겨서 지지해야 다시 한번 19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찌됐든 요 자리를 한번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 이 자리를 채운 부분이 됐기 때문에 난 정말 칼같이 단타로만 대응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자리가 이탈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종가상 157,000원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신다면 185,000원 혹은 19만원대까지는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제대로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2평이 위에서 지금 현재 누르는 자리라 이 자리를 뚫려면 뭔가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수급이 들어오려면 뭐다? 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이슈, 단기적인 이슈가 뭐 어째 하더라 라고 뉴스가 오늘 이 현대바이오처럼 뭐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오니까 옆으로 기든 시간을 벌면서 뭐한다? 2평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 때까지. 그런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종근당
자, 종근당 어제 6% 정도 상승을 했다가 오늘 다시 한 차례 누르는 자리예요. 왜? 거래가 적게 터졌고 밑에서 올라오는 2평 위로 어제 봉을 마무리를 못 지었죠. 요런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가 자체가 갭이 뜨지 않으니까 위에 있는 자리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라. 보시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18만 3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뭐 밑바닥인 18만 원까지는 당연히 열려 있는 자리지만 얘가 뭐가 어찌 됐든 다시 한번 20만 원대를 회복하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주려면 뭐 해야 된다? 이 18만 3천 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찌됐든 20만 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와야 이 21만 원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추세가 반전되는 구간은 21만 원, 시세적으로 20만 7천 원인데 21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운드 피겨값도 있고 하니까 21만 원을 넘어서야 한 번 더 22만 원대 확인하러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모습이에요. 현재는 아직은 추세가 하방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방에 고점을 찍으면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고, 바닥을 찍었으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처럼 현재 자리도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은 자리니까 한 번 더 뭐한다? 이 윗자리로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추세가 깨지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월봉 주봉은 아직 나쁘지 않아요. 위로 조금 올라올 자리는 있다. 대신 그 위로 올라갈 자리에서 맞고 밀리면서 저점을 갱신하면 그게 뭐한다? 좋지 않은 모습이다. 잣대는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요 자리 위로 넘기는지 꼭 체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의 모습인 거고요. 마찬가지의 모습인 거고, 종근당 바이오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65,500원,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뭐 사실 63,500원까지도 열려 있는 자리긴 한데, 뭐 그 자리만 깨지 않으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 어찌됐든 요 자리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 위로 넘어서야 다시 한 차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73,000원 위로 올라타는지 보시고, 73,000원 위로 올라타면 추세가 반전되는 자리는 78,000원 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73,000원을 넘어서 지지하면 78,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78,00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빠른 상승이 올라타냐 아니면 당분간은 여전히 큰 박스권인 거고, 그 박스권에 중간값을 그어서 이 자리 7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만 지켜보시면 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뭐 여기에 대한 이격은 확실히 이제 메꿨고, 이제 여기 부분이 남아있는 자리인데, 뭐 현재 여기 2평이 지금 잡아 돌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꺾어 내려오다 옆으로 돌았죠. 그럼 이 자리를 빠르게만 캔들로 올라태우면 다시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림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 대한 이격도는 그렇게 많이 못 줄였다라는 거죠. 뭐 안 줄이고 가는 게 우리한테는 더 나은 부분이에요. 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얘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줄이면서 이 이격을 맞출 수 있는 기간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라는 거고, 최소 일주일 정도는. 그것보다는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현대바이오가 어느 정도 물꼬를 틀어놨으니까 내일도 그 흐름이 좀 현대바이오가 신고가를 바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 놓고,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눌릴 때 강하게 눌리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서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와주면 얘네들도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거래가 적으니까 월봉상에 급등하던 차트의 모양이
볼린저 밴드로 들어왔고 다시 올라올 때 뭐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일단 저항을 받는 모습인 거죠. 왜? 거래가 없으니까. 일단 거래가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얘도 찍어 누르는 자리죠. 그러면 이번 주는 이 위로 고점을 못 만들어 놓고 한 차례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메꿔놔도 좋죠. 한 차례 다음 주 누르면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슈팅을 낼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즉 더 이상 이탈만 하지 않으면 66,000원, 65,000원에서 66,000원만 종가상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번 주, 그러면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은 분명히 나올 것 같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PM테크 코로나 치료제인데 뭐 다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꾸준하게 눌렸으니까. 자, 어찌됐든 이 KPM테크 오늘 3% 정도 3.5% 정도 빠지다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저점을 좀 갱신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기존의 바닥을 만들고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누르는 자리,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만든 자리예요. 쌍바닥에서 뭐예요? 거래가 들어왔죠. 좀 더 강하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결국엔 이 바닥 2,54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2,6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어디?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이죠. 오늘 그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뭐한다? 한 번은 더 이 위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대신 거래량이 없다면 2,9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질 거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이번에는 3,000원 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그리고 2,900원 혹은 3,000원에서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수급이 빠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또 3,600원대 혹은 3,600원에서 3,800원대는 분명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의 자리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밑으로 그렇게 많이 밀릴 자리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면 2,500원, 좀 짧게 보는 사람은 오늘의 저점 부근이죠. 2,650원 요 자리죠. 단기적으로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고점을 높이고 누를 때는 어디? 기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뭐가 좋다?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죠. 그런 부분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츠, 부업 관련 종목이에요. 뭐 환풍기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 고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놓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죠. 이틀 동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모양을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눌렀다가 또 한번 쏘는 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상승에 비해서 지금의 상승은 딱 거진 100% 정도의 상승인 거고, 비율로 따진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이 고점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왜 1.5% 정도 나오니까 파동의 원리로 따진다면 그런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윗꼬리 하나 없이 메꿨기 때문에 내일 한번 밀릴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꼭 윗꼬리가 메꾼다고 무조건 내일 갭 뜬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종목마다 특성은 있지만 그런 걸로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래가 적게 터진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너무 메꿨다라는 건 조금 한 번은 눌릴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고, 그런 눌림의 자리가
이 9,950원 부근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종가상 뭐 종가가 아니라 조금 더 밀려서 뭐 9,8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9,950원만 종가상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내일 밀린다면 요 자리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월봉상에 봤을 때도 구름대를 넘겼고요. 그리고 위에 대한 고점에 대한 매물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최근 들어서 거래가 한번 들어왔죠. 재작년이네요. 2년 전에 거래가 한번 들어왔고 그 다음은 평균적인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평균적인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전환사채 뭐 액면 분할을 해서 유통 물량이 많아져서 터진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죠. 왜? 첫 봉에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고 그 다음에 강한 상승을 냈던 부분은 거래량이 적어요. 즉 무슨 소리냐? 요 자리에서는 한번 걸릴 수 있지만 요 자리를 강하게 뚫는 그림이 한번 나온다면 뭐한다? 요 자리는 쉽게 잡아먹으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페이크죠. 어떻게 보면 거래량을 이해 못한다면 페이크가 되겠죠.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한번 눌려준다면 좀 나쁘지 않게 받아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보는 그림이에요. 얘는 한 번은 더 고점을 확인하러 13,000원대에서 15,000원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눌리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럴 때는 좀 지금 당장은 위험해 보이지만 이 10,000원 초반대 혹은 10,000원을 살짝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주워 담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주워 담아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오면 공략을 해봐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좀 눌렀다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눌렀다 가는 그림이 저희한테는 좋겠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갭 떠가지고 요렇게 누르고 그냥 이렇게 내일 당장 뽑아낼 수도 있어요. 뽑아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는 이 호가창이 그렇게 두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갈 때 뭐 그냥 묻지마로 또 가는 것처럼 눌릴 때 한번 눌렀다 갈 확률도 높거든요. 막 요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훅 눌러버릴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가볍다 호가창이. 대주주가 50%죠. 유통 물량이 50%밖에 안 되고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양 한번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공략을 잘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X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사마네트웍스랑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좀 더 눌러주는 그림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인데 저도 물량을 많이 못 샀거든요. 눌러주면 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올라왔다.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2,450원을 종가상 이탈하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올라올 때 2,650원을 넘기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나온다면 뭐한다? 바로 간다라는 거고 나온다면 3,000원대 바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나오지 않고 누른다면 감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300원대까지는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밑으로 내려오면 신규적인 관점에서 좀 주워 담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100% 이상 올랐죠. 100% 이상 오른 종목이긴 하고 실질적으로 얘가 강하다면 200% 300% 가서 조정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라면 지금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해요. 대부분이 강한 대장주는 300에서 400% 그리고 부대장 같은 경우는 100%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헤쳐먹고 빠져나가는 종목이 100% 정도
100에서 120% 정도 상승을 내놓고 누르거든요. 조정을 주거든요. 그런 조정의 관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 조금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어찌됐든 고점은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떨어지는 걸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올라갈 때 올라타는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런 종목들도 관심권에 더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무튼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리딩, 유료 리딩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